시작을 할게요. 7월 6일 해리포터의 별이 빛나는 증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이 4일 정도, 4일 장이 열렸잖아요. 굉장히 짧은 주였는데요.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다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정말 좋았죠. 네, 6% 넘게 올랐는데, 이 아시아 증시 거의 다 정말 좋았습니다. 홍콩도 좋았고요. 오히려 이 홍콩 보합법 이후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중국 정부가 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증시는 계속 그 강세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논조를 계속 펼치면서 투자자들이 마구마구 중국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굉장히 스트롱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역시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뉴욕 선물 시장 짧게 브리핑 해드렸죠. 이미 뉴욕 선물 시장에서 지난주 모멘텀 이어갈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이번 주에 잘하면 나스닥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한번 마켓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난리 난다고라고 박준영님 이야기해 주셨네요. 어떤 난리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베 지지율 굉장히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1.35%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은 1.79%, S&P는 1.34%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은 거의 3, 4% 오르는 수준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요. 예, 지금 금 가격도 살짝 오르고 있고 지금 오일은 unchanged 그러니까 40.65 배럴당 40.65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준비했을 때 바로 이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였냐면 6월 마켓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이 PMI라고 해서 47.9가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6월달 서비스업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제2차 유행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뭐 다시 셧다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주는 오히려 연기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에 이 경제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뉴욕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홍수 때문에. 네, 저도 그 뉴스를 오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호우주의보 같은 게 이제 내려질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가나 이런 데 피해 많이 없도록 저희들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뉴스들을 두 가지 꼽겠습니다. 일단 우버. 뉴스포터에서 지난주에 우버를 다뤘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우버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포커스를 좀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차량 호출 시스템은 사실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죠. 사람들 나가지 않으니까 뭐 택시 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버가 점점 푸드 딜리버리, 이 미국은 음식 배달이 우리나라처럼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에 거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4위. 네, 미국 4위 업체인 포스트메이츠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원래 그랩허브라는
네, 여기 있네요. 그랩허브라는 업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고 그랩허브는 결국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유럽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랩허브가 2위인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였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메이츠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하면서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포스트메이트라는 회사는 지금 어쨌든 26억 5천만 달러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버가 다시 1위인 업체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도어대시라는 중국계 스탠포드 학생들이 만든 회사죠. 이거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음식 배달업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중국의 이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그 미래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성장 가능성을 봤던 것 같고, 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를 만약 못 보셨다면 지금 저희 방송 끝나면 저희 뉴스포터 페이스북 페이지 접속하셔서 제가 우버 관련한 기사 냈던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우버는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자, 우버 아까 전에 제가 프리마켓에서 살짝 봤었어요.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9% 정도 올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지 봅시다. 저희 혹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선물 시장에서 거의 34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4.2% 오르고 있습니다. 31.97달러로 지금 선물 시장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우버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 30달러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저평가되지 않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월 정도가 지금 1월 정도 딱 수준이네요. 1월. 올해 1월 정도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2월, 3월 정도 수준은 거의 40달러였으니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폭들이 있죠. 네, 일단 우버는 그렇고요. 또 다른 소식. 사실은 제일 큰 소식은 워렌 버핏이겠죠. 이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제는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을 상실했다라는 뉴스들이 사실 월가에서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살 게 없다던 워렌 버핏이 드디어 투자를 했습니다.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12조를 투자를 했는데 어떤 기업이냐? 오늘 제가 그 미국 선물시장 브리핑 하면서 요거 또 달았었죠?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 글로벌 나우를 매일 아침마다 전 세계 뉴스, 경제 뉴스 요약해서 드리는데, 사실 유럽 쪽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천연가스, 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유럽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유럽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아주 큰 마켓이기 때문에 유럽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물론 이전만큼 유럽의 파워가 세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대통신원분들과 같이 뉴스를 정리하는데 앞으로 글로벌 나우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이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천연가스 제공업체인데 이 천연가스 업체를 인수 비용은 약 40달러로 인수를 했는데 이 4 billion만 낸 게 아니라요. 사실 이 부채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부채가 거의 57억 달러거든요. 사실상 총 97억 달러를 쏟아 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의 전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 그 에너지 천연가스 사업만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미니언 에너지는 어떤 회사일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 회사는 천연가스와 풍력, 태양열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의 90%가 이제 미국 버지니아, 예,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요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200달러가 아니구나. 네, 77달러.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오늘 네,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6%. 버핏한테 인수당한 게 이들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신우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송도에 갔었는데, 송도 갔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송도에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의 미국 같았어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이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네, 이거 좀 재밌네요. 그러면서 사실 그래요. 당한 회사, 인수한 회사, 이 무조건 인수라는 그런 인수라는 소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수됐다는 소식에 막 사시거나 미리 이게 구매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매수를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가장 컸던 소식은 네, 워렌 버핏과 그리고 우버 요 두 소식이 가장 이제 오늘 컸던 소식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린 6월 마켓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유럽도 굉장히 증시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4%가 올랐는데 이유가 지금 유로존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 전월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요. 월간 증감 폭은 거의 사상 최대고요.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냐면 전문가들이 기껏 해봤자 한 3, 4% 올랐을 거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상치보다 14%더 올라서 다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지금 다시 그 경제가 좀 회복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서비스업이나 그 외의 지수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행객을 받아서 다시 이제 또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유럽은 굉장히 좋은 그런 회복세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주요 뉴스가 있고요. 또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더 짚어드리자면 테슬라는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그 어떤 분위기냐면 아직까지도 사실 전통적인 그 어떤 그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직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MP라는 곳인데, JMP 증권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1,50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테슬라가 한 1,000억 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서요. 오늘 또 7%가 올랐네요. 네, 오늘 잘하면 1,300달러 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끝은 어디인가? 와, 정말 테슬라 이 종목 가지고 계신 우리 독자님도 많으신데, 네, 이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주식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고요. 저도 저점 매수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놓친 케이스인데, 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3월 18일이 거의 저점이거든요. 3월 23일을 저점으로 보는 데도 있고 3월 18일이 거의 저점으로 보는 곳도 있는데 저점 대비 지금 오른 거 보십시오. 이렇게 쭉 스카이로켓팅 쭉 오르고 있죠. 가파르게. 네, 여러분 정말 이게 네, 정말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어떤 전통 투자 기관의 이 보고서를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다룬 소식 중 하나가 보잉이죠. 보잉. 보잉이 지금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재인증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잉이 지금 이번 주에 시범 운행을 진행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잉도 좀 더 기대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 보잉 주가가 1.61%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보잉이요, 50년 동안 팔았던 747 항공기를 2년 후인 2022년에 생산을 종료할 거다. 세대 교체를 한다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 737 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주식이 조금 더 주목이 되냐면 우리 또 인텔 여러분, 인텔 주식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인텔은 오늘 사실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그 수요 전망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인텔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혜를 얻었던 게 있어요.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PC를 많이 구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텔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PC의 판매량이 좀 더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65달러에서 54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 하나는 지금 0.2% 떨어지고 있네요. 59.02달러.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약회사라고 해야 되나? 제약은 회사는 아니고 이 건강 관련한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맥튼 디킨슨이라는 회사. 예, 제가 이름을 제대로, 맞을 거예요. 그 회사가 진단키트를 10억 만에 이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미국의 식품의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도 사실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히 됐던 주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보니까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가 매일매일 좀 다른데 지금 뭔가 버벅거리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가 이제 주요 뉴스인 것 같아요. 이승주 박사님, 예, 제가 네. 지금 유로존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했죠? 지금 17.8%, 소매 판매가 17.8%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는 한 14, 15% 정도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5월의 소매 판매 유로존 굉장히 예상치보다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존은 조금 경기 회복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전 세계 그 경제가 그 미국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기사를 막 보니까 다들 S&P 잘하면 진짜 4천까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들까지도 이거 조금 생각보다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V자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 돈 풀기를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잠깐 했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충격은 꽤 크기 때문에 이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돈풀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과연 이제 테슬라가 1300불을 넘어 끝날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제가 이제 오전에 좀 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 넷플릭스였어요. 넷플릭스는 지금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소식 아까 전에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인라인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올라 있다,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넷플릭스는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에 더 생생한 뉴스로 마감 시황 그리고 미국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1%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밤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자, 시원하게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